우리나라랑 물가 어느 정도, 교통비는 비싸. 개인적으로 했던 영어 공부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참 황당합니다. 공부 이외에도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최종적으로 영국 어학연수 추천하신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 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어학연수 Q&A입니다. 내용도 많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열심히 준비하느라 좀 오래 걸렸어요. 유익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보기와 댓글에 타임라인 적어둘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필요한 내용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작년 9월부터 약 반년 동안 5개월간의 영국 어학연수와 총 5주 동안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학연수와 여행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 안에서도 영국 관련 정보, 어학원 적응과 영어 공부,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여행 이렇게 4카테고리에 나눠서 답변 드릴게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정답은 아닌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 고! 우선 첫 번째, 영국이 궁금한 분들께 영국 관련 정보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정말 매일 비 오나요? 날씨 어땠나요? 시즌마다 다른데 9월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도 맑고 해도 쨍쨍하고. 자, 그러고 이제 10월이 되면서 날씨가 되게 나빠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늘이 항상 흐리고 비가 되게 자주 왔어요. 10월이랑 11월에 특히 많이 내렸는데 그때는 비가 맨날 왔어요. 하늘이 매일 우중충하고 비가 얼마나 자주 오냐면 일주일에 몇 번씩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와요.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겨울엔 매일까진 아니지만 가을보단 덜했다. 영국에 살면서 날씨가 참 사람의 컨디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아서 단기로 오시는 분이라면 꼭 날씨 좋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날씨에 영향을 잘 받았는지도 생각하시고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물가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외식비, 교통비, 집값이 되게 비싸고 슈퍼 물가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집값은 제가 런던 존3에 살았으니까 존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쉐어하우스처럼 되게 여러 명이 사는 집에 개인적으로 쓰는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 공유하는데 에어비앤비로 한 달에 한 190? 화장실 포함된 집은 210인가? 했던 것 같아요. 런던에서 긱사는 비싸서 못 갔는데 한화로 250? 정도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교통비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외식비는 한 1.6배?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9파운드가 시세로 따지면 9,000원 같은 느낌? 근데 1파운드가 1,600원이에요. 그래서 한 1.6배 정도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먹었던 음식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팬케이크 14파운드, 피쉬앤칩스 13.5파운드, 미트파이 13.5파운드, 피자 11파운드, 프렌치 토스트 11.5파운드, 팟타이 9.2파운드. 일반 식당 기준으로 좀 싸게 먹으면 10파운드, 약 16,000원? 비싸면 한 16파운드? 약 27,000원? 요 사이였어요, 대부분. 보통은 2만원 초반대가 많이 들었어요. 슈퍼에 가거나 프랜차이즈에 가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교통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그냥 충전해놓고 쓰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서 찾아봤거든요. 시내버스 한 번 탈 때 1.5파운드, 약 2,800원. 원데이를 끊으면 5.9파운드, 약 9,400원. 비싸. 오이스터 카드라고 교통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사용하면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하루에 아무리 많이 타도 딱 이 금액까지만 차감된다 하는 게 있는데 5.25파운드까지 차감됩니다. 약 8,400원. 지하철은 존마다 달라요. 런던은 가장 중심가를 기준으로 존 1, 존 2, 존 3, 4, 5, 6 중심가로 갈수록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존 3에 살았으니까 3 기준으로 오이스터 카드가 있으면 한 번 탈 때 3파운드, 약 4,800원. 일일 최대 금액은 9.6파운드까지 였습니다. 근데 9.6파운드가 약 15,300원. 이틀이면 3만원.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슬리로 할인 받아서 구매를 했고요. 184파운드, 약 29만 4,400원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런던에서 14주 이상 공부하면 학생용 오이스터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30% 할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내용이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그 사이트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더보기란에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많이 물어보신 비용. 제가 내레이션으로 따로 첨부할게요. 9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5개월간의 비용을 비행기, 학비, 숙소, 식비, 생활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지역에 따라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은 영상 앞부분에서 확인해주세요. 환율은 기억 안 나는 부분은 1,6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비행기는 경유 한 번 하는 기준으로 인천 그리고 맨체스터 왕복 198만원에 예약했어요. 돌아오는 건 나중에 런던 출발로 바꿨는데 원래는 바꿀 때 수수료가 몇십만원 필요하지만 제 티켓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서 무료로 바꿔주셨어요. 학비는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어학연수를 시작한 맨체스터 어학원 기준으로 주 15시간 주에 220파운드였고요. 5개월인 총 20주를 한 번에 내면서 할인도 받아서 520만원에 냈어요. 런던은 맨체스터보다 학비가 비싸서 런던으로 어학원을 옮길 때 추가금이 필요했어요. 다른 금액이랑 한 번에 내서 정확하진 않지만 6주에 대한 추가금이 243파운드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행 다녀오느라 방학 신청하고 수업을 일주일 미뤘는데 이건 비용이 35파운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토탈 566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주에 들어간 금액이에요. 홈스테이, 기숙사, 에어비앤비 등 다양하게 살았는데 지역과 형태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표를 참고해주세요. 총 약 20주 569만원 정도 들었어요. 다음은 식비. 식비는 외식 여부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외식 횟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에 외식은 한두 번 하고 아침은 우유와 시리얼, 점심은 빵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한 5,000원 이하로 해결하고 저녁은 장 봐서 요리했을 때 월에 4,50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외식을 5, 6번 정도 했을 때 아침은 우유와 시리얼, 점심은 거의 외식, 저녁은 장 봐서 요리했을 때 월 80만원 정도 들었어요. 와, 2배 차이죠? 이때가 런던 살았을 때인데 친구들 따라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항상 외식을 해서 저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에 따라 외식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생활비. 이것도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샴푸, 휴지, 세탁비, 휴대폰 요금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만 썼을 때 월에 10에서 15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옷 사고 전시회도 가고 교통비 나가고 등등 들었어요. 그리고 여행 비용은 영상 후반에서 알려드릴게요. 영국 식당과 한국 식당 음식이 얼마나 차이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영국 음식 맛없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영국 음식 약간 개인적인 견해지만 구성이 되게 허술하고 좀 밋밋하다? 피쉬앤칩스만 해도 타르타르 소스, 튀겨진 생선, 완두콩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거기다가 떡볶이 곁들여봐요. 끝내주죠. 아무래도 맛과 구성이 단조롭고 싱거워서 아쉬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먹는 건 먹을만하고 그리고 사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진짜 다양한 나라의 식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 막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 음식을 먹기보다는 다른 나라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래서 영국 음식 맛없어서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한국보다 낫다 하는 점이 궁금해요. 저는 영국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꼭 영국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외국이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존댓말이 없고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이 한두 살 차이로 동질감, 이질감 느끼거나 언니, 오빠 이런 구별하는 호칭을 꼭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 상관없이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이 맛있었어요. 저 맨날 스콘 먹었잖아요. 슈퍼마다 갓 구운 빵을 파는데 가격도 저렴해요. 1파운드 내외. 1,000원, 2,000원?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진짜 정말 근사해요. 런던에선 제가 도서관을 안 가봤지만 맨체스터 살 때 도서관을 되게 많이 갔거든요. 진짜 내가 막 해리포터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도서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와 진짜 내가 영국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한국보다 덜 춥습니다. 근데 집은 추워요. 보일러가 안 돼서. 석회수 걱정이에요. 물이 더러울 텐데 피부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피부랑 두피 관리 궁금해요. 배앓이는 안 하셨나요? 탭워터 드셨나요? 석회수 관련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일단 저는 탭워터 홈스테이 살 때 초반에만 먹었고 이후에는 항상 테스코에서 물을 구매해서 마셨어요. 근데 탭워터를 마셨을 때도 딱히 이상은 없었어요. 요리할 때는 그냥 주방에 있는 수돗물
석회물 끓여서 요리했었는데 근데 물을 끓여도 석회는 없어지지 않고 몸에 쌓인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그냥 테버터 마셨어요. 근데 항상 물을 사 마시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필터 사서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마시는 물 걸러주는 필터. 그리고 머리 감으면 진짜 뻑뻑해요. 되게 건조하고 약간 장점으로는 머리가 덜 떡진다. 근데 워낙 머리가 많이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니까 저는 트리트먼트를 진짜 막 듬뿍듬뿍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피부는 괜찮았어요. 오히려 저는 한국에서 안성 살 때 트러블 났었거든요. 물이 더러워서. 물론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트러블이 나진 않았습니다. 필터는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안 챙겼었는데 만약에 제가 트러블이 났다면 아마존에서 필터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영국에 오래된 집이 많아서 필터랑 연결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을라나? 시차가 많이 나는데 수면 잘 취했는지 궁금해요. 사람 바이 사람! 저는 잘 잤어요. 오히려 비행기에서 너무 잠을 못 자서 영국 도착하고서는 꿀잠 잤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이 저에게는 딱히 필요 없었지만 제 친구는 새벽마다 깨고 낮에도 피곤해하고 그랬었어요. 런던 맛집과 구경할 곳 제가 열심히 적어왔거든요. 맛집부터 알려드릴게요. The Breakfast Club. 여기는 브런치 가게인데 팬케이크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비싸고 2명이서 음료랑 팬케이크 먹고 6만 원을 냈지만 그리고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약 꼭 하고 가세요. 줄이 진짜 길어요. 근데 이제 음식 나오는데 50분이 걸렸어요. 원래 그런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 정신이 없으니까 넉넉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골든 어니언. 피쉬앤칩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원래 피쉬앤칩스 싫어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먹고 좋아하게 됐어요. 영국 마지막 일주일 브이로그에서 일본인 친구랑 같이 먹었던 데가 여기예요. 안쪽은 되게 촉촉하고 겉은 바삭했어요. 마더마쉬. 미트파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미트파이랑 으깨진 감자를 먹었는데 파이 대신 소세지도 있고 재료랑 소스 옵션을 제가 직접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 따라서 골라 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브루앤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인생 카페예요. 카페 겸 브런치 카페. 분위기랑 서비스가 진짜 끝내줘요. 여러 번 방문했었고 커다란 창문으로 자연광이 쫙 들어오니까 낮에 해 떠 있을 때 가시길 바랍니다. 샥슈카랑 두꺼운 감튀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어떻게 읽더라? 메종베르토? 스콘이랑 타르트 샀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내부가 되게 좁으니까 포장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숭 프로즌 요거트. 요거트 아이스크림 집이고 제 친구가 추천해줘서 가봤는데 진짜 상큼하고 깔끔하고 맛있어요. 토핑도 직접 추가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맨체스터도 제가 살았었으니까 짧게 몇 군데 알려드리자면 실내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일본 라멘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일본인 친구랑 갔었는데 여기 일본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했었어요. 맨체스터에서. 그리고 맨체스터 이렇게 보면은 시내가 테두리 되어 있는데 동쪽에 맛있는 감성 카페가 많거든요. 거기서 Fallen Bakery. 여기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바스트 치즈케이크 먹었는데 진짜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트로브에서 프렌치 토스트 맛있게 먹었어요. 페더럴 카페바랑 파운데이션 커피 하우스. 여기는 어학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곳인데 되게 인기 있는 카페예요. 사람이 많아서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점은 여러 개예요. 그리고 둘러볼 곳은 캠든타운. 빈티지 마켓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나라 음식 파는 푸드코트?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러쉬 옥스포드점 꼭 가세요. 여기가 진짜 대박이에요. 러쉬가 영국 브랜드잖아요. 매장이 총 3층이에요. 가면은 온갖 입욕제들이 완전 촥 진열돼 있고 바디 스프레이가 회전 초밥 마냥 빙글빙글 돌아요. 러쉬 좋아하시면 무조건 가셔야 되고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시간을 오래 잡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영국 러쉬가 한국보다 저렴하니까 갖고 싶으셨던 거 많이 겟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도서관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런던에서는 제가 도서관을 안 가봐서 추천을 드릴 수가 없고요. 맨체스터에서 가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존 라일랜드 리서치. 여기는 진짜 해리포터 느낌이에요. 그냥 내부 둘러보려고 관광 목적으로도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센트럴 라이브러리, 중앙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 갔었는데 진짜 근사했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카테고리가 끝났고요. 길어. 이번에는 두 번째, 어학원 생활과 영어 실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요? 일단 객관적으로는 로우 인터미디어를 시작해서 인터미디어 갔다가 하이 인터미디어로 졸업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로우에 있다가 인터 가서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냥 쭉 하이에 있다가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가기 전에는 진짜 간단한 회화? 완전 심플한? 그 정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캐주얼 회화는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논리적이게 제 생각을 말하고 토론하고 이런 단계는 안 돼서 문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 생각을 뚜렷하게 전달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컴플레인 제기하고 이런 거. 사실 그건 한국어로도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영국에서 5개월 공부하면 이 정도 는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 많이 안 느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저는 진짜 같이 어학원 다니던 친구도 제가 제일 많이 늘었다고 해줬어요. 결국 가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했던 영어 공부가 있다면 어떤 거였나요? 저는 리딩이 안 돼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문장들을 수업 끝나면 항상 복습하면서 꼼꼼히 다시 해석했어요. 한 줄 한 줄. 그리고 모르는 단어 있을 때도 한국 사전 안 쓰고 캠브리지 사전 써서 영어로 된 해설을 읽고 그리고 제가 머릿속으로도 항상 이거는 어떻게 말하지? 이러면서 되게 제가 하는 생각들을 영어로 전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을 때마다 검색해보고 한마디라도 더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도 영어로 어떻게 말하지?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글 쓰는 건 친구랑 채팅하거나 친구한테 영어로 편지 쓸 때 그럴 때 되게 많이 늘었어요. 요거랑 비슷하게 영어 일기 쓰는 것도 쓰기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학원에서 친구 사귀는 법 궁금해요. 학교랑 똑같아요. 우리가 새 학기가 되면 너는 어느 학교에서 왔냐? 어떤 동아리 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영국에서도 비슷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니? 얼마나 공부했고 얼마나 공부할 거니? 뭐 기숙사 사니? 홈스테이 사니? 수업 끝나면 주로 뭐 하니? 런던에서 좋았던 곳 추천해줄 수 있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대화해요. 어학원 수업 끝나면 주로 뭐 하며 시간 보냈나요? 어떤 걸 하는 걸 추천하나요? 초반에는 주로 쇼핑하면서 필요한 거 구매했었어요. 스피킹에 자신이 없었을 시절에는 도서관 가서 배운 거 복습 많이 했었어요. 좀 스피킹이 늘고 나서는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쇼핑도 하고 오락실도 가고 놀았어요, 많이. 근데 많이 노는 걸 추천드려요. 올바르게 말하려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좀 부담 없이 많이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홈스테이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 와, 홈스테이 오랜만이네요. 어우, 그 악몽의 홈스테이. 홈스테이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초반 2주 살고 나왔거든요.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영국에 오자마자 홈스테이 사니까 영어를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언제 영어로 대화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호스트랑. 그래서 항상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모르는 사람 집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서 집 주인이랑 산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자신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남이랑 사는 게 불편하다면 홈스테이 불편할 확률이 높아요. 영어 실력 때문에 힘들었던 점.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배려해서 천천히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내방송, 전화 음성 듣는 거, 기계음. 그거는 현지인들에 맞춰서 되어 있는 방송이니까 그거는 진짜 어학연수 끝날 때까지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상황 생겼을 때 그때 컴플레인 제기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어로 말을 못했었나 싶고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와, 내가 영어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학연수 갔다 오면 그 경험들이 사회 나갔을 때 좋은 스펙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신 분께서는 뭔가 회사에서도 어학연수 다녀온 걸 좋게 보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유학이나 교환학생이면 모를까? 어학연수는 진짜 누구나 갈 수 있고 학원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영어 학원. 엄청난 기회가 생기지도 않거든요. 진짜 하기 나름이고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학연수 자체가 스펙이 되진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현지인 모임 이런 걸 참여해서 특별한 활동을 했었거나 되게 힘든 일을 극복한 사례가 있었다면 그런 스토리를 말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학연수 가기 전 해야 할 일. 영어 공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저는 진짜 후회했어요. 영어 공부하러 영국 가는 건데 한국에서 공부를?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진짜 오산입니다. 여기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써먹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연습하기 힘든 리스닝, 스피킹 하러 거기서 말하고 들으려면 최소한 문법과 단어는 한국에서 마스터를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수능을 위한 거 말고 회화에 필요한 문법이요. 문법이 잘 돼 있어야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단어는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가기 전에 영어를 잘 할수록 가서도 많이 늘어요. 공부 이외에도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학연수 하면 영어 공부를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추억을 쌓은 게 커요.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나라마다 생각하는 것과 문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걸 공유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대화해보면서 느낀 건 아시아끼리는 좀 친구들 성격도 그렇고 문화도 서로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좀 동질감이 있어서 많이 가까이 지내게 되는데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도 소통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멀어질수록 되게 많은 게 달라요. 자, 이번에는 챕터 3! 벌써 세 번째 카테고리예요. 어학연수를 하며 느낀 점. 어떤 게 가장 좋았고 힘들었나요? 좋았던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존댓말,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와 하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 한국에서 만들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잖아요. 영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진짜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점. 너무 많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단 날씨. 네, 많이 흐리고 기차 민영화되어 있어서 취소, 파업, 열차 중단 진짜 자주 있어요. 기차가 그냥 갑자기 막 취소돼요. 그냥 운행 중에도 갑자기 내리래요. 네, 참 황당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잘 안 터져요. 한국만큼 데이터 빠른 데 없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신호도 느린데 안 터질 때도 많고 답답해요. 그리고 느리고 확실하지 않은 일처리. 한국은 참 일처리가 빠르고 꼼꼼한데 영국에서는 뭔가 문의를 해도 답장도 느리고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더라고요. 다시는 가기 싫을 정도로 최악이었나요? 제가 힘든 그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거기에서 만든 추억들이 값지고 한국에서는 못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추억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꿈에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만큼 거기서만 쌓을 수 있던 소중한 추억들이 있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 궁금해요. 친구들이랑 놀러 다닌 거. 주말에 근처 소도시 여행도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즐거웠어요. 영국에서 더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거. 실력 때문에 현지인들이랑은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물론 현지인 친구를 만날 기회도 잘 없고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모임 같은 거 찾아서 나갔었는데 모임도 자주 못 갔었고 가서도 좀 말을 많이 못했어요. 영어 더 잘했더라면 현지인들이랑도 더 많이 말하고 영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되게 아쉬워요. 영국까지 가서 영국 친구를 많이 못 만들었다는 게. 그리고 어학원 친구들이랑도 더 많이 추억을 쌓을걸?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편집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게 좀 아쉬워요. 다시 영국에 놀러 갈 수는 있어도 그 나이에 그때 그 친구들이랑 영국에서 추억을 쌓는 건 다시 못 하잖아요. 어학연수를 조금 더 길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나요? 2달 정도 더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서 비자가 없어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가 다를 텐데 저는 마지막 한 달에 그제서야 꽤 즐길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마지막 한 달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최소 6개월, 길면 8개월까지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유학, 어학연수 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미 마음을 먹었다면 언제 한국에 돌아와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후회 없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방황했을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 갈 시간이 2주밖에 안 남았다면 지금 뭘 하고 싶을까? 어떤 걸 못해서 후회될까?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기회고 진짜 큰 돈 쓰고 가는 거잖아요. 뭐든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혼자 많이 다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다닐 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다니느라 주변 거리나 풍경도 잘 못 보고 영어 할 일 있으면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대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다니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길 찾는 것도 말하는 것도 100% 나 혼자 해야 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영국 어학연수 추천하시나요? 자신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앞으로 내가 영어를 많이 쓰게 될 거라면 추천합니다. 내가 정말 재밌고 특별한 추억들을 쌓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도 경험상 추천해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무리하게 돈 쓰면서 가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돌아와서 계속 영어 쓰지 않는 이상 영어 금방 까먹고요. 실력 퇴화하는 속도 진짜 빨라요. 내가 쓰는 비용 대비해서 느는 실력도 적은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리 아껴도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 쓰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일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 돈이면 한국에서 더 가성비 좋고 값진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학연수 관련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카테고리, 여행 관련 질문들이에요. 여행 계획 어떻게 짜셨나요? 일단 기간을 설정해야 돼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여행할 건지,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여행할 건지, 동유럽을 여행할 건지, 서유럽을 여행할 건지, 그 다음에는 도시를 정해야 돼요. 그냥 이탈리아 몇 박 며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탈리아에서도 로마가 있고 밀라노가 있고 베니스가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도시를 구체적이게 정해야 돼요. 도시 정할 때는 구글에 그 도시를 검색하면 사진이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시를 정했으면 코스를 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그 다음에는 딱 달력을 펴가지고 며칠에 어디에 있을 건지를 정합니다. 이때 넉넉하게 짜시는 게 좋아요. 이동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 도시에 오래 머물수록 편해요. 도시간 이동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더군다나 첫 유럽 여행이다? 그러면은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느긋하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산을 고려해서 숙소를 알아봅니다. 저는 에어비앤비랑 부킹닷컴 많이 이용했어요. 그리고 숙소 예약하실 때 너무 저렴한 곳만 찾지 마세요. 왜냐면 사기일 수 있습니다.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브이로그 올라갈 건데 참 위험천만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의심된다면 절대 예약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비싼 데를 가세요. 이상한 데 예약했다가 괜히 돈 날리고 새로운 숙소 예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고려한 건 시내로 이동하기가 쉬운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숙소에서 가까운지, 환승을 몇 번 해야 되는지, 그 숙소 위치랑 시내에서 좀 유명한 곳 있잖아요. 랜드마크. 이런 데를 구글맵에서 출발 도착 찍어놓으면 소요 시간, 교통수단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잡았어요. 이때 단순히 이동 시간이 적은 곳보다는 도보를 많이 안 할 수 있는 곳,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이 좋아요. 가장 좋았던 여행지와 이유.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비엔나랑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이렇게 갔었는데 심지어 비엔나는 제가 2번이나 갔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새로 지은 듯한 숙소가 많았거든요. 시설이 진짜 좋았어요. 되게 풍경도 예뻐요. 잘츠부르크, 할슈타트는 동화마을 같고 정말 예뻤어요.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총 여행 경비. 일단 저는 2주 동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동유럽 여행을 했었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2박 3일 단독으로 다녀왔었고 3주 동안 서유럽도 여행했었어요. 가장 먼저 다녀왔던 크리스마스 맞이 유럽 여행. 우선 교통비. 도시별 이동할 때 비행기, 기차 모두 포함해서 총 74만 원 정도 들었어요. 숙소는 1인당 81만 원. 보통 방 하나에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물론 금액은 도시나 위치별로 달라요. 식비는 이 당시에는 하루에 뭐 외식 몇 번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을 알려드리기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장소별로 말씀드리자면 외식 한 번 할 때는 1인 1.5에서 2만 원 정도 들었고요. 유럽에서도 슈퍼에서 빵을 저렴하게 판매했어요. 보통 1-2천 원. 그리고 그 외에 시내 교통비용, 디즈니랜드 티켓, 크루즈 티켓 등등 다양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혼자 2박 3일로 비엔나 여행을 떠났어요. 비행기는 런던, 비엔나 왕복 12만 원 정도 들었어요. 숙소는 2박에 약 15만 원, 교통비는 약 8만 4천 원. 공항 숙소 이동 시 기차, 그리고 시내 이동 시 트램 이용했어요. 식비는 하루에 식당과 카페를 한 번씩 가고 간식들 사 먹어서 총 16만 원. 유명한 맛집을 갔더니 혼자 외식 한 번 할 때 2-3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 외에는 선물용으로 초콜릿도 사고 전시회 티켓도 사고 등등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 약 3주치 여행. 우선 비행기. 제가 런던에서 출발했고 독일이 첫 여행지였어요. 9만 원 정도 들었어요. 돌아올 때는 영국 가기 전에 영국, 한국 왕복 티켓을 이미 사버려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는 따로 돈 안 들었어요. 숙소 인당 143만 원 정도였어요. 화장실이나 주방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도 많이 예약했었는데도 기간이 기니까 꽤 많이 들었네요. 이번에도 1박 방 하나에 2인 기준 11에서 13만 원 정도로 알아봤어요. 참고로 베니스는 2박에 21만 원으로 싸게 예약했다가 방을 들어가 보니까 느낌이 너무 쎄해서 그냥 런하고 당일 밤에 급하게 2박에 40만 원으로 숙소를 새로 잡았어요. 아끼려다가 몇 배로 깨졌죠. 숙소는 편하고 안전해야 하는 곳인 만큼 좀 비싸도 좋은 곳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아끼진 마세요.
교통비는 도시별 이동할 때 탔던 기차비만 계산했을 때 총 약 98만 원. 여기에 유레일 패스 금액도 포함인데 1개월에 5일권 1등석 구매했었고 1인당 282유로였어요. 이번에는 식비, 외식을 하루에 한 번 했었고 아침은 슈퍼에서 산 빵이나 요거트, 저녁으로는 장 봐서 요리했었어요. 이때는 장 볼 때도 가급적 저렴한 식재료들을 구매해서 최대한 아꼈어요. 인당 68만 원 정도. 이외에도 시내 교통 티켓, 전시회 티켓, 쇼핑 등으로 돈이 나갔어요. 유럽 여행 중 음식들은 괜찮았나요? 맛있었던 곳으로는 이탈리아 맛있었고요. 라자냐 진짜 대박. 파스타도 맛있었고 그냥 이탈리아 맛있었어요, 음식이.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맛있었어요. 슈니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독일은 너무 짰어요. 소세지 유명하잖아요. 진짜 짜요. 슈니첼을 먹어도 독일은 엄청 짰어요.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행 끝나면 저는 엄청난 걸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그거 느꼈다. 우리나라가 살기 정말 편하다. 제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이랑 유럽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보기엔 정말 근사하지만 참 시설이 오래됐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숙소도 많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신식이다. 도로도 다 깔끔하게 포장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돈이라는 거? 제가 쇼츠도 몇 번 제작을 했었는데 물조차 돈 주고 마셔야 되고 소스도 돈 주고 샀었고 케찹을 이탈리아에서는 자리세도 냈어요. 자리세.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이구나.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문화 차이가 있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것이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갈 때 방문할 나라에 대해 많이 알아봐야 되구나. 그리고 영어를 정말 잘해야 한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별의별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네. 내가 영어를 못했다면 얼마나 아찔했을까 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그냥 어디에 던져놔도 잘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 오히려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느낌? 네, 이렇게 저의 길고 긴 Q&A가 끝났습니다. 유럽 여행, 영국 어학연수 정말 막막한 일이잖아요.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Q&A를 통해서 덜 불안하고 덜 막막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